우리 구독자님들, 누가 조용한 카페나 공원 산책을 제안해 온 적 있으셨나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감정 전문가로 중장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디 같이 가자고 말할 때 그 말이 왜 단순한 초대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조심스러운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1. 단둘이 가자는 진짜 뜻. 같이 저녁이나 먹을래요? 평소엔 무리지어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 담긴 뜻은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단둘이라는 조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건 곧 감정을 확인하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57세 이 남성은 어느 날 동료 여성에게 주말에 맛집 하나 추천받았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던 그녀였기에 이 제안은 꽤 의외였습니다. 게다가 다 같이가 아닌 단둘이라는 점은 더욱 특별했죠. 중년 이후의 이성은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오해 살까, 말 한마디에 거리를 둘까, 그런 생각이 앞서죠. 그런데 그런 조심성을 무릅쓰고 단둘이 어딘가 가자는 말은 단순한 식사나 취미의 공유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리액션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특히 식사 장소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라면 그 의미는 더 뚜렷합니다. 붐비는 패스트푸드점이나 북적이는 시장이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일종의 데이트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친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이성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굳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혹시 최근 누군가 단둘이 커피 한 잔 하자고 했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영화나 한 편 볼래요?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은요? 그런 말들은 대부분 관심이 있으니 당신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속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쯤 그 제안의 진짜 뜻을 되짚어 보세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처음부터 단둘이 있자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단둘이 가자는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용기 있는 신호이자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 꺼내면 99%는 마음 있다. 혹시 요즘 자주 생각나요? 이 말 그냥 농담처럼 들리셨나요?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엔 거의 확실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농담조차 의미를 품습니다. 장난처럼 툭 던진 말이 사실은 진심을 감추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52세 여성인 정 씨는 어느 날 직장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말에 그냥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냥 생각났다는 건 단순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을 탐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성 사이에서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해를 살까봐, 거리감이 생길까봐. 하지만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울었기 때문에 그 불안을 감수하고라도 말을 꺼내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관심 가지면 부담스러워요?
또는 혹시 내가 좀 티냈어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미 감정이 있으니 가능한 말이죠. 아무 감정 없이는 이런 식의 표현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년의 이성관계는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쉽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간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요?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혹시 나에게 기회가 있을까? 를 떠보는 말입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감정의 단서들이죠. 상대가 이런 말을 꺼낸다면 농담처럼 받아넘기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걸 살짝 떠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 감정 없는 사람에게는 자주 생각난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않으니까요. 중년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속에 큰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3. 괜히 말한 거 아닙니다. 그날은 진짜 이상하게 당신이 떠올랐어요.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누군가를 이유 없이 떠올린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54세 남성은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 여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문득 생각나서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참았어요. 그 말에 그는 별 의미 없이 웃어 넘겼지만 마음 한켠이 두근거렸다고 했죠. 알고 보면 그 말 속에는 당신이 그만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의 이성은 감정을 드러내는데 더 신중합니다. 괜히 멀어질까봐, 혹시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괜히 말한 것처럼 포장해서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라고 덧붙이지만 그 그냥이야말로 가장 진심일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생각났어요. 괜히 물어보는 건데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말은 대체로 준비된 감정입니다. 우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용기 낸 시도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괜히라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타이밍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왔다면, 아무 맥락 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특히 밤이나 주말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른 사람이라는 건 그만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상대가 그냥 생각나서라고 했을 때 단순한 말로 넘기지 마세요. 중년의 이성은 괜한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 그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본 거고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일 수 있습니다. 무심한 척 던진 그 말 속에 이미 사랑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4. 공원 산책은 대화하잔 뜻. 같이 공원 좀 걸을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저 건강을 위한 산책으로만 받아들이셨다면 아쉽지만 감정을 놓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 누군가와 산책을 제안한다는 건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마음속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세 여성인 강 씨는 회사 동료 남성에게 주말에 공원 한 바퀴 돌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건강 챙기자는 의미인 줄 알았지만 막상 걷다 보니 그는 평소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부터 지금 혼자 사는 이유까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원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적인 공간보다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게 바로 산책길입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툰 중년에게는 산책하자는 말이 사실상 대화하자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단둘이 걷는 상황은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시선이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더 솔직해질 수 있죠. 걷는 방향은 앞을 보고 있지만 이야기는 마음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소에 말수가 적었던 사람이 먼저 산책을 제안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풀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자 그 공간에 함께 해줄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산책은 배경일 뿐 본질은 당신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진심입니다. 혹시 누군가 요즘 공원 걷자고 자주 말한다면 그게 단순한 건강 챙기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날씨 좋은 날, 꽃 피는 계절, 누군가와 단둘이 걷는 길은 내 마음을 들려주고 싶다는 감정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책 제안은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속마음이 있다는 뜻. 단둘이 공원 걷자는 말, 그건 말 대신 마음으로 건네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카페는 더 강한 신호.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 있는데 같이 갈래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단순히 커피 한 잔 하자는 말로만 들리셨나요? 사실 조용한 카페는 마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는 이 장소 선택이 곧 감정의 진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9세 남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지인에게 점심 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데 있는데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순간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왜 꼭 그 조용한 카페여야 했을까?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나 북적이는 데도 많은데 말이죠. 이런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용한 카페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진지한 교감을 원할 때 고르는 장소입니다. 소음이 없고 음악도 잔잔하고 눈을 마주볼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 이런 환경은 말하지 못한 마음을 꺼내기에 아주 좋죠. 그냥 조용해서 좋아서요. 이렇게 말해도 그 안에는 당신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라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의자 간격이 넓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공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장소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페에서의 대화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실 것 한 잔이면 충분한 곳에 굳이 1시간 넘게 머문다면 그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커피를 마신 후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감정이 훨씬 더 깊다는 뜻이겠죠.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자주 찾자고 하거나 혼자 가기 아까운 곳이라며 함께 가자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당신과 있는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는 마음의 거리도 좁힙니다. 상대가 이런 장소를 일부러 선택했다면 이미 여러분을 마음속에 초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6. 전시회는 감정 교류 원할 때. 이번 주말에 전시회 보러 갈래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문화생활 같이 하자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전시회는 단순한 취미 공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56세 여성과 친해진 한 남성은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요즘 그림에 관심 생겼어요. 같이 한번 가볼래요?
사실 그 여성은 예술에 특별한 취미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혼자 가기엔 아깝고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그 남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시회는 조용한 분위기, 감각적인 공간, 그리고 무언의 공감이 어우러지는 장소입니다. 말보다 눈빛과 표정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는 곳이죠. 작품 하나를 두고 함께 느끼고 해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감정의 깊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 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을 시도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작품을 보고 느낀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상대가 어떤 감성의 사람인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전시회를 제안한 사람이 이런 데는 처음이야 혹은 이런 것 같이 보니까 좋다는 말을 꺼냈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굳이 낯선 공간에서 그런 시간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시회 관람 후 이어지는 커피 한 잔이나 식사는 더 깊은 대화를 유도합니다. 작품을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마음속 이야기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시회는 감정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제안을 받은 적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상대는 여러분과 단순한 시간을 보내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온도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전시회는 문화의 포장지 안에 감정을 담아 건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7. 시장 가자는 건 일상에 초대한 것. 시장에 같이 갈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특별한 감정 없이 단순한 장보기로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사이에서 시장은 단순한 장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적인 영역에 여러분을 초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여성은 가끔 같이 일하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가는데 같이 갈래요? 어느 날은 간단한 장을 본 후 어묵 하나씩 들고 걷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런 거 누구랑 같이 오니까 좋네요. 그 말 속엔 단순히 음식이나 가격이 아닌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가장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공간입니다. 꾸밈 없는 모습으로 걷고 고르고 흥정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평소 보여주지 않는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고 어색함도 적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저 집 반찬 잘해요. 같은 말들 속에 상대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익숙해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지죠. 특히 장을 본 후 우리 이걸로 뭐 해 먹을까요?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라는 말로 이어진다면 그건 분명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중년의 이성은 말보다 행동에 마음이 담깁니다. 일부러 데려가고 챙기고 함께 시간을 쓰려는 노력은 모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현실적이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 묻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해결할 일을 굳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그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장보기에 동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라는 따뜻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신호가 시장이라는 소박한 공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오시며 한 번쯤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단둘이 어디 가자고 했던 그 말. 그 장소가 식당이든 공원이든
시장이든 사실은 그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말보다 행동에 감정이 담깁니다. 장소 제안은 그저 가볍게 나온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살짝 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때의 말이 그냥 흘려들을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연락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문을 두드렸던 이유,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7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 이성의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